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는 노무현재단 청년 리더십 과정 5기생이자 팀포레스트 TK 상공의 팀원인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은 옆에 계신 후보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본인에 대해서 어필이라면 어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유롭게 본인 후보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1살 정대현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아무래도 대구가 보수다 보니까 저도 26살 때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특수 정당에게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세 번째 도전 중인 김부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상생과 공정에 같이,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 이제 한 가지 세력이 독점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제 주위를 돌아보고 제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느끼면서 우리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껴서 16년도에 정당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정말. 솔직히 청년 나이 때 사실은 이렇게 기초 의원으로서 도전을 하신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데, 저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사실은 일들인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한번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노무현재단 청년 리더십 과정 중에 이제 청년들의 투표 동료를 하고 거기서 각 지역마다 그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TK 상공팀이라고 해서 대구 경북에 대구에 있는 경북대와 경산에 있는 영남대에서 이제 설문과 그리고 구글 폼 양식을 통해 가지고 설문을 진행해서 한 100여 문 정도의 남녀분들한테, 청년들한테, 2030분들한테 2030 넘으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투표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대략적 이제 내용은 뭐 나의 거주지나 그리고 나의 나이대, 그리고 성별, 그리고 6월 1일 날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인데 알고 있으신지에 대한 용어와, 그리고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지방 선거는 누구를 뽑는지에 대한 또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에 대해서 만약에 투표를 하시겠냐, 참여하시겠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해당 지자체 시장이나 도지사가 된다라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뭐 기타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내용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대구나 경북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고요. 연령대는 대다수가 70%가 20대 분들이 있으셨고, 나머지는 30%가 16%, 그리고 10대가 6%, 그리고 40대가 5% 정도 연령대가 있으셨고요. 성비는 약간 좀 더 여성분들이 좀 더 정치에 참여율이 높다라고 6대4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방 선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대부분들이 지방 선거일인 건 알고 있으셨지만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출마를 한다고 프로필을 바꿔놨는데 아시는 분들 연락이 오시는데 이번에 나가는 거 열심히 해라, 국회의원 나가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이 지방선거라는 이 이름을 생소해하세요. 총선 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정확히 피켓 들고 있는 할머니가 와서 이번에 무슨 선거하는지 누구 뽑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선거는 보통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워낙 커서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지방선거는 사람들의 인식률이 좀 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후보님께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대다수의 지금 시민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은 지방 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심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님 같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셔서 좋은 결과와 활동들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좀 우리 또래분들의, 그리고 또 우리 또래보다 더 밑에 있는 청년 후배 세대 분들한테 좀 뭔가 정치 참여에 대한 뭔가 동료나 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또 지방 선거에 대해서 사실 대다수들이 어떤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는 그냥 단순 시 도지사만 뽑는다. 그리고 뭐 시군구 의장, 뭐 시도 구군 의회, 그러니까 기초군을 뽑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지방자치분권이라든지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기초의회에 대한 어떤 많은 시민들의 어떤 고민이나 특히 이렇게 후보님께서도 추후에 이번에 이제 지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다라면 좋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나 주변 후배분들한테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투표를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힘으로 그리고 뭐 지방선거를 참여를 통해 청년 선거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라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정치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네, 이런 뭐 얘기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자기 마음대로 한다. 네네네네.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구인데 물론 열심히 하는 뭐 몇십 프로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 잘못하고 자기들 갑질을 하고 권력 인양 행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불신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번 대통령의 탄핵 촛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걸 강하게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투표를 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대다수 이유가 잘 몰라서 네,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까지 관심 가지고 투표할 만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투표권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 사실 너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어떤 시각들이 사실은 학업을 하고 그리고 그 학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계적인 어떤 고민들과 그리고 또 그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한 고민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없다 보니 그런 좀 문제들이나 어떤 좀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 며칠 전에 아시는 형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몇인 지역구냐? 그럼 몇 명을 뽑냐? 그럼 대체 구의원, 시의원의 개념이 뭐냐? 그럼 한 지역구에서 뭘 어떻게 뽑냐? 비례대표는 뭐냐? 선거구가 왜 중대선거구로 바뀌냐? 등등을 아무리 많이 설명해 드려도 이해를 못하죠. 20대들도 잘 이해 못하고 30대들도 이해를 못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사실 동네 구의원, 시의원 잘 모르죠. 그렇죠. 시장, 구청장 정도 아는 사람도 많을까요? 잘 없죠. 그게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고 어쨌든 기존이 잘못한 거고 교육적으로 정치 시민 민주주의 참여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인식 부분이나 좀 많이 달라져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후보님께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좀 좋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좀 이런 인식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어떤 정책 인식에 대한 어떤 이제 저희가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했었는데요. 대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 드렸던 자료처럼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처럼 대부분들이 지금 8대2 비율로 사실 80% 이상들이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이해를 안 하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 관심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최소한 시의원 단위는 가야지. 그리고 시 전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어떤 정책 이런 자금에 뭐 지원 뒷받침이 되는데 사실 기초의회는 조례를 제정해도 지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한 걸 공고한다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동네 살면서 청년으로서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살면서 우리 동네 정책이 뭔지 몰랐어요. 구의원들 공약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잘 몰랐고 제가 또 시의회 이제 선출직을 하려고 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때 동안 조례 제정한 걸 보니까 그게 한 5년 6년치가 쫙 있는데
제목만 적혀있고 들어가면 한글 파일 다시 다운받아 봐야 되고 이런 한 번에 볼 수도 없고 연도별로 정리도 안 돼 있고 카테고리별로 정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고 찾아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편이 돼야 되고 물론 시민이 먼저 알아야 되지만 안 그렇다면 좀 시민들에게 좀 전달해주는 그런 뭔가가 사실 뭐 지금 국회의원은 돼야지 1년에 한 번 뭐 주민 간담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초단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우리 동 지금 사업 추진 증거 이런 거 밀어놔서 이렇게 해결 중이라든지 이런 뭐 좀 그래도 대면의 소통이 필요하다. 비대면 문자 SNS는 사실 안 보는 분들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정말 그래도 후보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서 좀 같은 청년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든든하기도 하고 좀 제발 정말 좋은 결실로 이어져서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꼭 약속들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